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인노무법인의 강경희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이러한 지도점검이 나온다면 많은 경험이 있지 않고서야 무엇을 검토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테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지도점검 대응 방법에 대한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이 핵심적인 실전 대응 방법 4가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응 방법은 공단 담당자가 산출한 보수조정 내역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해당 보수조정 내역 양식은 관할 지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전 대응 방법 첫 번째, 공사수익금 계정 보험료 납부 현장 확인. 보험료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의 구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안분비율 산정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이러한 도급 구분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으로 구분을 해버리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납부해버리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의 구분을 가장 먼저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100% 원도급 공사만 하는 건설 사업장의 경우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단계는 확인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공단에서는 공사수익금 계정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단에서 구분한 내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고, 만약 구분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중 주황색으로 표시된 공사는 하도급 공사인데 공단에서는 이를 원도급 공사로 판단하여서 하도급 공사임을 소명한 내용입니다. 소명 자료는 해당 현장의 하도급 공사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공단 담당자는 이를 확인 후 소명 자료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정별 원장 발췌 내역 확인. 계정별 원장 발췌 내역이란 공단 담당자가 사업장에서 제출한 전체 계정별 원장을 바탕으로 보수총액에 반영해야 할 항목들을 발췌한 내역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발췌된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보험료에 반영되는 게 맞는 항목인지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에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성, 외주 공사성, 장비 사용료에 대한 항목이 되겠고,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야 하는 항목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항목들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는 주황색 표시 부분을 외주 공사비라고 판단하고 보수총액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지만, 사업장에서는 순수하게 원자재를 구입하여 해당 자재로 직접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외주공사비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면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에서 발췌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보험료에서 제외시켜야 할 항목들을 확인하고 해당 항목들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로는 납품계약서,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자재 구입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 세부 내역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소명 자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정규직의 내근직, 현장직 구분 및 산정 제외 인원 확인. 보험료 산정 시 정규직의 내근직, 현장직 구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정규직의 고용산재 보험료 또한 원도급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사업장은 정규직이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보험료 산정 시 현장에서 근로한 정규직을 내근직으로 구분을 해버리면 건설 본사 소속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정규직의 내근직, 현장직 구분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소명 자료로는 업무 분장표 또는 조직도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동거친족 및 근로자가 아닌 등기 임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서 보험료 산정 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외국인 근로자의 보수 산정 내역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산정 시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체류 자격 변동으로 인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변동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 확인을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소명 자료로는 노임대장 및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실전 대응 방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수익금 계정 도급 구분 확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장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계정별 원장 내역 발췌 확인. 발췌 내역 중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정규직원의 내근직, 현장직 구분 및 산정 제외자 확인. 정규직원의 내근직, 현장직 구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분된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대표자의 동거친족 및 근로자가 아닌 등기 임원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 부분 역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외국인 근로자 보수 확인. 실제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보수 총액과 공단에서 산정한 외국인 보수 총액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산재 지도 점검 시 대응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검토해야 하며 확인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실전 대응 방법 핵심 사항 4가지에 대해서 그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고정 댓글란을 참고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